생각보다 이제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정 선생님 앞으로 모실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을 좀 네. 풀어볼까요? 네, 오늘은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마사지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손으로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장의 운동성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인데요. 배꼽을 중심으로 배꼽. 8개 방향으로 위, 아래, 그리고 좌우, 대각선 방향으로 8포인트를 배꼽에서 1cm 떨어진 지점에서 저는 위부터 할게요. 누른 다음에 깊게 누르세요. 깊게 누르려면 반대 손을 같이 눌러주시는 게 좋고요. 누른 다음에 이렇게 그 배꼽 반대 방향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위에서는 올려주시면 되고 옆에서 하실 경우에는 옆으로 밀어주시면 되고 그렇게 30초 정도씩 이렇게 잡고 계시면 해당에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는 위장, 오른쪽에는 간이 있거든요. 자, 어느 정도 눌러주면 되나요? 최대한 깊게 들어가게 하려면 한 5초? 30초 정도. 30초. 네, 30초 정도 그냥 잡고 계시면 오. 이완이 되면서 그쪽, 그러니까 여기에는 위장이 있는데 대각선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위장이 같이 이완이 되면서 운동성이 좋아지게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장기를 직접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거는 손으로 마사지를 하게 되면 복부 근육이 같이 긴장을 하면서 마사지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한 게 빗이네요? 빗을 준비를 네, 했어요. 네, 네. 빗이나 네. 아니면 바디브러시 같이 이렇게 네. 그 손잡이 부분을 사용을 네네.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딱 적당해요. 이 정도 길이가 적당한데 내가 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늑골 아래, 양쪽의 늑골 아래에 간이 있고 위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늑골 바로 아래에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 지점부터 이렇게 눌러서 훨씬 깊게 들어가죠. 근데 네. 누를 때는 힘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럼 그렇죠. 오히려 튕겨서 나와서 잘 그 마사지가 안 되고요. 힘을 빼고 쑥 넣으신 다음에 몸을 약간 숙여주세요.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가요. 오, 네, 그러네요. 이렇게 잡고 있고 이 상태에서도 이제 1분이나 30초 정도씩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한 부위에 30초 정도. 네, 가만히 유지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따라서 움직여주시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저 누르니까 막 소리가 나요. 막 이렇게. 네, 장의 운동성이 좋아져서 훨씬 깊이. 이렇게 하면 그러네요. 장기는 많은 혈관과 많은 림프관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혈관과 림프관의 운동성도 좋아져서 네. 장이 건강해지고 그 기능까지 좋아지게 되고요. 네. 이렇게 오른쪽을 마사지를 하시면 오른쪽 얼굴이 리프팅 되면서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얼굴의 너무 좋은데요? 얼굴 피부톤도 굉장히 맑아지게 되는 거를 직접 해보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마사지를 직접 해봤고요. 예. 이렇게 손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릇을 그릇이요? 이용하시면 밥그릇이네요. 네, 밥그릇이에요. 네. 배가 좀 크신 분은 국그릇 저는 그냥 이거를 밥그릇을 바닥에 하네요. 드시고 누워요. 네, 드시고 내가 배가 좀 불편한 부분, 네. 더부룩하거나 좀 긴장돼서 통증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그 위치에 대시고 그냥 엎드리시면 돼요. 아. 네. 엎드리셔서 이렇게 되게 깊게 들어가죠. 지그시. 이렇게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그냥 이완을, 그러니까 좀 시간을 오래 하셔도 되는데 1분 정도, 1분에서 한 2분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고 숨을 좀 호흡을 빼야 되겠는데요? 빼고, 이렇게 하면 배에 가스도 빠지게 되고요. 가스 차신 분들은, 그리고 복부가 긴장된 게 풀리면서 안에 있는 장기들까지 긴장이 풀리게 돼요. 가스가 많이 찼나 본데요? 가스가 차신 분들은 통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되게 좋은데요? 위치를 바꿔가면서 네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집에서 늘상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도를 좀 조절해 가시면서 복부 근육을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소화불량이 좀 있으신 분들 어떤 방법을 쓰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좀 증상을 개선해 볼 수 있을까요, 박 교수님? 저는 환자분들한테도 주변 분들한테도 말하는 게 식후에 좀 많이 걸어라. 걷기가 최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장의 운동이 연동운동이라 그러는데 그 운동 자체가 우리가 걷거나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어떤 중력에 의해서 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많이 걷게 되면 걷는 것에 의해서 더 연동운동이 촉진되면서 소화도 되고요. 또 이 걷는 것 자체에 의해서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걸 좀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식후에 걸어라. 이게 이제 솔루션입니다. 네, 김창원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말로는 너무 쉬운데 정말 어려운 거죠. 바로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아이고, 어려워. 스트레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분비되는 그 계열의 호르몬들이 위장관 운동, 그리고 위산 분비, 그리고 소화 흡수 능력에 관여해서 복통, 또 속쓰림, 설사, 구역질 같은 것들을 유발합니다. 시험 전날에 우리 학생들이 배를 너무 많이 아파하고 설사하는 것들, 또 면접 당일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맞습니다. 배 아파하는 것들이 결코 꾀병이 아닙니다. 예, 그게 긴장하고 스트레스성인가요? 네. 아, 그렇네요. 그런데 저는 속이 좀 안 좋으면 좀 약을 먹거든요. 근데 소화제를 먹으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좋아지던데. 달고 사는 분들도 있고. 예. 예, 그 흔히 소화제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소화제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것들을 화학적으로 이제 분해해 주는 소화제인데요. 이 소화제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장에 들어갔을 때 그때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바로 소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30분 정도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30분 정도 있다가 식후에 잡수시는 게 좋겠고요. 그거 말고 이제 음식물이 위지하고 장이 잘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요거는 음식이 잘 이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식사하시기 전에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식전에 한 30분 전에 잡수시는 게 좋고요. 요거는 사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가스가 많이 차신다거나 복부가 팽만하다거나 복통이 있다거나 식욕부진하실 때 이제 잡수시게 되는 게 됐는데요. 이거는 장기간 잡수실 때는 좀 부작용이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잡숴 보시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장기간 잡수시지 않도록 꼭 의사의 관리 하에 잡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30분 뒤에 소화제를 먹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먹고 좀 소화가 안 좋으면 바로 먹었거든요. 아, 약효가 없네? 그래서 한 번 더 먹었는데 한 번 더 먹을 때 소화가 약효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바로 먹으면 효과가 없고 30분 뒤에 소화제를 먹어야지만 효과가 있었네요.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주면 안 됩니다, 소화제.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 정확한 네. 그 용법에 맞게 네. 드셔야 돼요. 한 알 드시고 안 되니까 두 알 먹고 네, 세 알 안 먹고 됩니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네, 거 복약 강조드리겠습니다. 지시와 용법 다시 한번 예. 잘 따져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시적인 소화 불량일 경우에는 방금 알려주신 마사지나 또 방금 말씀해주신 소화제로 해결이 되겠지만 그냥 넘기고 방치하면 안 되는 어떤 질환의 신호일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소화 불량과 함께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자, 소화 불량과 함께 우상복부 통증이나 황달이 함께 될 때, 이럴 때 담도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고요, 박 교수님. 예, 저기 우상복부라는 데가 제가 이 짚는 곳을 말하는데요. 네. 여기에 간이 있고 간 밑에 담낭이 있고 담낭과 연결된 담관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간에서 그 담즙을 만들고 이 담즙이 담낭에 저장됐다가 담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들어가서 소화를 돕는데요. 네. 여기에 병이 생긴다, 뭐 암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돌이 맞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통증이 올 수 있고 또 열도 나는 경우도 있고 우상복부 통증이 오면서 원래 내려가야 되는 담즙이 막혀버리니까 이게 밑으로 못 가고 혈중으로 빠지면서 몸이 노래지는 황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은 중증 질환의 신호이기 때문에 꼭 큰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소화액이 지나는 길이네요. 담도 살펴봤고 그다음에는 소화액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당뇨가 생기고 대변에 기름이 둥둥 뜬다면 췌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사실 얼마 전에 축구 영웅 한 분이 또 췌장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시거든요, 김 교수님. 네, 췌장은 소화 효소 그리고 인슐린을 분비해서 주로 단백 분해 그리고 당 조절 통해서 당뇨와 연관된 그런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요. 소화기 증상으로 온다면 가운데 배 어디쯤 혹은 뭐 등 이렇게 아프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위치가 안쪽보다 십이지장 바로 복막 뒷공간이면서 신장보다는 약간 앞이면서 높이는 배꼽 근처이고 그래서 한 번에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또 수술할 때에도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장기이고요. 따라서 병이 생겨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당뇨가 온다든가 또 기름이 뜨는 지방변을 봤을 때 우연히 CT를 찍어봤는데 그때 하필이면 췌장의 혹이나 암을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복통의 증상만 살필 게 아니고 동반 증상, 또 복통의 위치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살피고 무엇보다도 건강검진 그럼요.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소화불량과 함께 동반되는 증상, 피로감, 체중 이상, 발한이 동반된다면요.
갑상선 이상을 의심해 볼 수 갑상선. 있다고요, 김범택 교수님. 네, 흔히 이제 피로감, 체중 이상 있으시면서 소화불량이 있으시면 물론 이제 건강검진 하셔서 위암이나 대장암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내시경을 해보셨는데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갑상선 이상입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게 이제 식사를 하시는 음식이 얼마만큼 에너지로 바뀔지 또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가 얼마만큼 빠르게 이루어질지를 결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이런 갑상선 이상은 흔히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고 적게 나오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게 되면 네. 위장관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변을 자주 보시게 되고 설사를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체중도 쭉쭉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잘 안 나오시게 되면 위장관이 저하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변비가 생기게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게 되고 몸이 심하게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뿐만 아니라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 심지어 이곳과도 연관이 있어요. 흉통과 식은땀, 다리 부종이 뭘까요? 동반된다면 심장질환. 심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게 소화하고 심장하고 웬 관계일까요? 예, 흔히 생각하시기에 보면 위가 아프다 그러시면은 저희 위쪽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췌장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제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심장으로 가는 신경이 이 위로도 같이 비슷하게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체한 걸로 알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가 뻐근하게 아프시다 그러시면 아주 무겁게 아프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식은땀이 나신다 그러면은 심장 질환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특히 평소에 혈압이 높으시다거나 비만인 분들은 반드시 심장에 문제가 없는지 심전도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몸이 붓는다거나 아니면은 토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또 혈압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심장에 문제가 없으신지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단지 위장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각 10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티벅 궁금증 살펴볼게요. 자, 84세 여자 어르신이십니다. 식사를 기름진 음식보다 채소를 많이 드시는 편입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면 가슴까지 아파옵니다. 동네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고 검사를 2번이나 했는데 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배 아픈 곳이 명치일 때도 있고 배 주변일 때도 있네요. 어떻게 어디를 검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안 좋으신데. 네, 복통이 좀 심각하신 것 같은데 김창호 교수님,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떤 검사를 먼저 하셨는지를 조금 알아야 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상복부 통증, 명치 혹은 배꼽 주변이라고 한다면 위내시경을 먼저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셨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검진에서 포함되는 것들은 복부의 초음파입니다. 네. 초음파는 방사선을 쬐지 않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술자에 따라서 많이 조금씩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굉장히 주관적인 검사이면서 객관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방사선 조사를 좀 감수하더라도 CT, 복부 CT를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검사들 권해주셨고요. 그 다음 질문 한번 열어볼게요. 70세 분이시고요. 맹장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대장 개실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나이 들면 생긴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는데 일단은 개실이라는 게 뭘까요, 교수님? 예, 그 병원에 그 응급실에 맹장염인 줄 알고 왔다가 실제로는 개실염으로 진단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네. 우리가 대장을 이렇게 단면으로 자르게 됐을 때 파이프처럼 보입니다. 그 파이프 벽, 대장 벽 한 군데가 약해지면서 그쪽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되는 주머니처럼 돌출되는 걸 개실이라 그러고 그 개실이 생기면 압력이 가해지면서 염증이 또 잘 옵니다. 또 한 번 염증 온데 또 염증이 잘 오거든요. 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대장의 압력이 증가되는 상황, 즉 변이 딱딱하고 변비가 있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압력이 가해지는 거고 따라서 식이섬유를 좀 많이 드셔야 되고 변비 관리를 좀 엄격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실이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분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서 변비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예방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